종자독서 74번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른의 대화법이라는 실용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지기도 하고 갚기도 하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나 자신의 말 습관을 들여다보고 나는 어떤 자아를 주로 사용하면서 살아가는지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책 표지에 가시 같은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침착한 말로 대응하는 어른의 말 연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자 임정민은 낙후된 지역에서 투박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아나운서와 강사가 될 수 있었던 건 말 덕분이라는 멘트를 했네요. 저자는 말하기는 지식이 아니라 기술이다. 그래서 공부가 아니라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은 예체능처럼 몸으로 익히는 기술의 영역이다. 하지만 무작정 말 잘하는 기술만 배워서는 말을 잘할 수 없다. 책은 차고 넘치는데 우리의 말이 제자리 걸음인 이유다라고 머리말에 걸어두었습니다. 말하는 법은 스킬보다 말과 소통의 근본이 되는 내적인 힘이 먼저다. 다시 말해서 말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술이 먼저가 아니라 말을 잘 하려면 생각을 먼저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지난번에 함께 읽은 아들러의 미움받을 용기에서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생각을 잘 다스리고 자신의 기분, 자신의 자아 상태를 잘 알아차리면서 말하기 훈련 과정을 거치면 비로소 자신의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상대와 유연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거죠. 말하기도 글쓰기도 한 걸음에 되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뭐든 조금씩 실행하면서 나아간다면 훨씬 어른스러운 소통 방식을 가지게 되겠죠. 실행하면서 기다리는 것, 우리에게 그 기다림의 힘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실행하지 않으면서 왜 안 되냐고, 실행은 조금만 하면서 빨리 안 된다고 불만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4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우리의 말은 왜 제자리 걸음일까? 두 번째 파트는 나 이해하게, 나는 왜 그렇게 말할까? 세 번째 파트는요, 대화의 기본 원리, 어떻게 말할까? 네 번째, 관계의 변화를 만드는 실전 소통법,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 말. 이 한마디로 천냥을 벌 것인지 천냥을 빚질 것인지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저자는 SNS에 댓글이 달리면 확인한 후에 짧게는 30분, 길게는 하루 뒤에 답을 하는 편인데 디지털 시대에 속도에 마음을 맞추기 전에 잠시 멈추어서 생각하는 여유가 말 실수를 막아준다고 합니다. 빠르게 반응하는 것보다 천천히 생각하고 바르게 말해야 말 실수를 줄이고 상대와의 관계를 지켜준다는 말에 저는 밑줄을 그었습니다. 감정이란 영어로 이모션입니다. 라틴어 어원을 따라가 보면 이모션은 흐른다는 뜻인데요. 감정은 물처럼 흐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흐르지 않을 것처럼 악을 쓰고 삽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흘러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가혹한 대가를 치른 경험은 누구에게나 아마 한 번쯤은 다 있을 겁니다. 말은 내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를 잘 보살펴야 건강한 말이 나와서 관계를 부드럽게 합니다. 제가 쓴 책 나 데리고 잘 사는 법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말은 엑셀레이트 기능보다 브레이크 기능이 더 잘 작동이 되어야 한다 라고는 했지만 가끔씩 엑셀레이트를 세게 밟아서 과속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나 자신을 알라는 명제는 평생의 과제입니다. 나를 깊이 알게 되면 타인을 이해하게 됩니다. 영국에 토마스 호비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채 타인을 이해하려고 하면 매우 모순적인 행위다 라고 지적하면서 무엇보다 자기 이해가 먼저라고 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는 인간의 마음 구조인 3개의 자아를 발견하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 자아인데요. 나의 양육자, 즉 내 부모가 나를 키웠던 방식으로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는 방식,
보통 권위적이고 비판적이고 인간을 대등하게 바라보기보다는 수직적으로 바라보는 유형이 여기에 속합니다. 부모 되기 전에 부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시스템화가 되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른자. 어른이 된 우리가 지향해야 할 형태입니다. 인간을 대등한 관계로 바라보고 감정을 가라앉히고 이성적, 논리적,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유형입니다. 생애 주기별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40에는 40의 공부, 50에는 50의 공부, 60에는 70에는 그래서 평생 학습이라는 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월 가니까 저절로 나이 먹으면 노인이 되고 공부를 통해서 성장을 한다면 어른이 된다는 말이 참 와닿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자입니다. 유아기 본래의 생각, 감정, 행동을 드러내고 본능적이고 직관적이고 수능적인 형태를 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나는 어떤 자아를 사용하면서 살아가는가? 나하고 같이 사는 남편은 어떤 자아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인가? 저는 아이 자아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었고 남편은 부모 자아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부부싸움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아를 자주 사용하면서 살아가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하고 자주 만나는 가까운 사람들, 어떤 자아를 자주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알아차린다면 그들과 소통이 훨씬 자유로워져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좋고 나쁘고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어떤 자아를 사용하면서 살아가는지 각 유형별 장점은 취하고 단점을 버릴 수만 있다면 상황에 따라 부모 자아, 어른 자아, 아이 자아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줄만 안다면 최고의 어른이 되겠죠. 이 세상에 무엇이든 좋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쁘다고 다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진 장점이 어떤 상황에서는 단점이 되기도 하니까요. 아이 자아를 가진 사람은 예술가적인 기질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시인이 되고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는 인간의 마음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감정 상태를 5가지 캐릭터로 구분을 했습니다. 화끈이, 포용이, 침착이, 솔직이, 끄덕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났다. 이때 화끈이는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뒷목을 잡고 일단 인상을 구긴다. 운전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눈은 어디다 두고 하는 거야? 그림이 그려집니다. 포용이는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상대의 말을 먼저 들어본다. 침착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절차대로 처리한다. 보험회사 연락해서 처리하죠. 솔직히 어머 큰일 났네. 이 상황이 난처하고 곤란한 표정이다. 뭐야 아침부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끄덕이 일단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상대에게 맞추고 제안을 기다렸다가 상대가 하는 제안대로 수긍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읽으면서 나를 발견하고 남편을 발견하느라 사실 자꾸 희죽희죽 웃음이 났습니다. 사람은 하나의 자아로만 평생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자기 성찰이 이루어진다면 부모 자아를 가진 사람도 어른 자아, 포용이가 될 수 있고요. 자유로운 아이 자아를 가진 사람도 어른 자아, 포용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어른 공부, 어른의 대화법인 것 같아요. 노인은 무의식에서 나오는 즉흥적이고 다분히 감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이고 어른은 의식에서 나오는 이성적인 대응을 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내면에서 반응하지 않고 대응하는 사람입니다. 친구가 약속 시간을 1시간이나 늦었다고 한다면 반응하는 사람, 지금 몇 시야? 전화는 왜 안 받아? 시계는 폼으로 차고 다니니? 대응하는 사람, 오다가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 거야? 상대의 사정을 듣고 그랬구나. 그래서 연락이 안 됐구나. 걱정했잖아. 나는 혹은 구독자님은 어느 쪽인가요? 어른 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종자독서 75는 오지 않는 날들을 위하여, 76은 본질의 발견입니다.